자, 우리 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또 이재명 대표 얘기해야 되네. 우리 연말에 계속 이재명만 얘기해야 되는. 이제는 그 기적의 용도 변경, 백현동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백현동 얘기는 지금 이재명 대표 받고 있는 재판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 그 허위사실 유포? 그렇죠.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협박을 해가지고 그치.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 그렇지. 라고 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공문이나 입장을 봤을 때는 그렇지. 지자체 재량이다. 그렇지. 지자체 재량이다. 있고, 그렇지. 네, 이미 또 국토교통부 공무원 노조에서도 굉장히 항의를 했었죠. 그렇지. 맞아.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지금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나머지 하나가 김문기 씨 몰랐다. 그렇지. 이건데 그거는 우리도 계속 그렇지. 얘기했지만 뇌내 작용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뭐 입증할 수 없는 그런 그렇지. 것들이 있다면 근데 이건 공문이 있어서 그렇지. 조금 더 공문이 가능성이 있어서. 높은 허위사실 공표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논란이 되는 게 보니까 일단 이 당시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가 지금 용도 변경이 상향이 됐잖아. 네. 4단계 용도 변경 상향되는 거 본 적 있냐? 나는 못 없습니다. 봤거든. 네. 진짜 못 봤어. 근데 이게 원래 안 됐던 거잖아. 네. 원래 안 됐던 거. 원래 안 됐던 건데 누군가 한 명이 들어가지 여기에.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잖아. 네.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면서 이 기적의 용도 이재명 변경이 캠프 인사죠. 2006년에 뭐 선대본부장도 네. 했었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이재명 대표하고 독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독대하는 사람이 갑자기 뿅 들어갔더니 기적의 용도 변경이 일어나고, 네. 기적의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 게 더 그 다음부터 좀 더 웃긴 게 거기 원래 임대주택 짓기로 했었어. 네네. 임대주택 100%였는데 그것도 10%로 확 줄어요. 그럼 누가 돈을 많이 벌까? 민간업자들이 많이 벌 거 아니야.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더 웃긴 건 이 용도 변경을 하고 이 사업권을 주면서 민관 합동으로 하는 걸 조건으로 했거든. 네. 근데 성남 도시개발공사 빠져요. 이제 완전히 민간이 다 먹게 해줬어. 네. 김인섭 혼자 마법을 부렸나? 바람을 맞췄죠.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렇지. 네. 아니 이게 그래서 이게 유동규가 그때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먹었으면은 뭐 어느 정도 관에서 환수할 수 있었는데 네. 그걸 안 했다고 배임으로 지금 또 조사받고 있거든. 근데 유동규가 좀 의미심장하게 역할 분담이 있다는 표현을 썼더라고. 대장동은 나, 네. 백현동은 김인섭. 그렇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것이어서 이거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빠지라니까 빠졌지. 네. 내가 왜 빠지냐, 나도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니다. 네. 거기에서도 정진상 얘기를 했는데 정진상하고 결국 여기서도 또 정진상까지 무조건 올라가거든. 근데 정진상 다음이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김인섭이라는 사람의 옛 동업자가 김인섭이 2015년에 감옥을 가요. 한번. 네. 감옥을 갔는데 그 뒤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 그래서 본인 이거 옥중 대관 업무를 진행했다. 네. 옥중 대관 업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감옥 가고 했는데 백현동 사업은 진행이 됐잖아. 네. 백현동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서 감옥 갔다 나와서 내 몫을 달라고 소송하면서 이 일이 퍼진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것도 지금 이게 보니까 난 대장동보다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긴 해.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거든. 네. 조금 쉬울 수 있는 거는 이제 대장동은 이익 배분 그렇지, 복잡하잖아. 조항하고 이제 어떤 사업의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요 백현동은 이제 용도 변경이라고 그렇지. 하는 좀 단순한 카드가 그렇지. 나오는 겁니다. 용도 변경하고 용도 변경에서 민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먹었고 네. 저 김인섭이라는 사람은 사실 한 게 별로 없어요.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소송을 붙었지. 그 원래 개발하던 사람이 네가 뭘 했다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네. 저 사람이 저 말도 안 되는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별로 한 것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결국 저희 재판에서도 70억 자기 목 받아가는 걸로 됐었잖아. 네. 결론적으로 그 화해 공고 결정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갑자기 뚝 들어와서 저 기적의 용도 변경을 했다면 저 사람 혼자 힘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결국 여기에도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이기도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가 안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일단 구조더라고. 네.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느냐를 떠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자율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장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특히 이익 분배 문제도 이익 분배를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그런 구조라면 이 백현동은 용도 변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용도 변경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권한이 그렇게 있는 문제는 그렇지, 아니거든요. 그렇지, 결국에 그렇지. 시가 판단하는 시지. 거기 때문에. 맞아. 예, 그래서 이거는 사업 구조만 봐도 조금 더 이재명 시장의 책임으로 더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가 너무 궁색하게도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뭐 했다는 거짓말까지 할 정도였으면 네. 뭔가 본인이 그 이 말도 안 되는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아예 모른다고 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여기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또 뭐 1,000억 대 이상 정도의 민간 수익이 났으니까 이것도 역시 어떻게 무언가 돈이 흘러갔는지를 정확하게 찾으면 이것도 성남 FC처럼 대장동도 먼저 또 반대쪽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올 수 있다. 네. 요즘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그 백현동을 중앙정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게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는 게 신뢰도가 좀 안 가는 게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할 때에 그때 박근혜 정부였었죠. 그렇지. 정부에서 재정 개편안 이런 거 냈을 때 막 단식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지. 그때 막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가지고 뭐 위로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단식 중단을 했나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심심하면 트위터로 이제 중앙정부를 그렇지. 공격하는 것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 그리고 본인이 그걸로 뜨려고 했던 거잖아. 네.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대장동의 송전탑을 그 지하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앙정부 환경청에서 계속 지하화해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하화 안 한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에요. 그럼 다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잘 안 듣는 사람이 그렇지. 왜 백현동 문제만은 고분고분 갑자기 거기서 하게. 너무 큰 협박이야 이렇게.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건데 어. 백현동 중앙정부 말 들은 거면 이재명은 진박이다 진박. 진박. 네, 박근혜 정부랑 뭐 다 각 세우는 것처럼 해놓고는 알고 보니까. 왜 그 부분은 들어주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진박이다 진박. 그러니까 아니 거기다가 저 아파트는 저 옹벽에다 전화 가지고 지금 네. 위험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이 과정에 확실한 문제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남시에서 지금 이렇게 그냥 레드카펫 쫙 깔아줬거든. 그냥 탄탄대로 깔아줬단 말이야. 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좀 이제 밝혀야 될 것 같고 유동규 본부장은 일단은 역할 분담을 해줘서 나는 여기에서는 빠졌다. 이거 물론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거니까 좀 뭐 부인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유동규 씨도 감안하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현동 문제는 어쨌건 유동규의 배임이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수사가 좀 더 돼야 될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 기적의 용도 변경, 4단계 용도 변경 이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이게 이제 수사 핵심이고 이 수사도 지금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댓글 좀 볼게요. 여기 안 보이네요. 네네. 우리 왕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백변님, 휴민킴님 확실한 해석 최고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원조 정치화수다. 우리 방장님이시잖아요. 네. 한동안 좀 덜 들어오시더니 예, 요즘에 다시 또 많이 찾아주시네요. 우리 말랭애미님, 또 우리 말랭애미님도 오랜만입니다. 2022년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에 10만 가자. 네, 이제 2023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겠지. 네, 10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이게 저희 동시 시청자 수도 오늘도 2,000명, 3,000명 정도 넘어보죠. 많은 분들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리고 내가 지금 기적의 용도 변경 얘기를 했는데 우리 요 다음 기사 빼고 그 다음 그 김만배 걸로 넘어갈게요. 나 이 기사 보고 빵 터졌네. 근데 아무래도 네. 이 김만배 씨 그때 나는 이게 페이크라 그랬잖아. 자해한 게. 네. 근데 또 그 뒤에 약간 좀 뭐 생각보다 뭐 폐나 이런데 좀 상처가 심해서 네. 그 중환자실에 오래 있다 그랬는데 이거 기사 좀 올려주세요. 네 이거. 저 병원 어디냐? 들것으로 들어갔다 2시간 만에 걸어 나오면 거기 기적의 또 의술을 행하는 데인데 저기는. 네. 현대판 화타가 있는 곳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단순 자해냐 극단적 선택 시도가 맞냐 이것도 나는 페이크라고 그때 했었지만 네. 근데 이게 어렵게 취재진들이 김만배 씨를 저렇게 포착을 했는데 응급실 앞에 들것에 실려가지고 초록색 외투를 입고 모포까지 덮고 누웠어. 네. 그 평소 쓰던 안경도 안 썼어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물어봤어. 네, 네. 근데 2시간 뒤에 몰래 나왔는데 막 걸어가고 뛰어가. 네. 나 저 병원을 좀 가보고 싶은데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김만배 씨가 지금 뭔가 되게 불편한 상황이거든. 진술하기가 네. 힘든 상황이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픈 걸로 페이크를 지금 자꾸 걸려 그러는데 이것도 걸린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이게 뭔가 지금 김만배가 어떻게든 수사 재판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이게 지금 재판도 지금 12월 말까지 것도 다 미뤄졌어. 거기다가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구속기한 만료로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잖아. 네. 거기다 아프다니까 더 미뤄져.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는 김만배 씨가 무언가 중대 결심을 하려면 네. 지금 유일하게 지금 아직까지도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김만배 씨잖아. 그래도 네. 오늘 기사 보니까 정영학 회계사도 돌아섰더라고. 네, 네. 근데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조금 더 추이를 보다가 수사와 재판을 이제 조금 이렇게 거리를 띄워놓고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타이밍이 되면 그때 진술하려고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네. 확고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버틸 수 확고한 있으면 건 버틸 것이지만 못 버티겠으면 어떻게 볼 건가. 그렇지. 여러 가지 플랜들을 가동시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니까 일단 검찰한테 돈도 다 털렸고 빨간 헬멧까지 걸려가지고 돈도 다 털리고 이제 뭐 빼댈 돈도 막 다 떨어지고 너 알거지로 만들어주겠다는 지금 검찰의 그런 분위기까지 읽혀서 네. 극단적인 선택이었는지 쇼인지 알 수 없는 걸 했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도 나는 이거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이 김만배 씨가 진짜 아픈 거냐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병원만 믿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어서 간을 보려고 하는 이거는 분명하게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난 이 다음 기사 좀 보여주세요. 이거 봤어? 이 작년에 네. 대선 때 민주당에서 맨날 써먹었던 내용이야. 내 카드면 윤석열 죽는다. 막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도 막 저 들고 나오고. 네, 네. 근데 저 당시 저게 검찰에서 저거 물어봤을 거 아니야. 너는 무슨 카드가 있느냐? 네. 그때 뭐라 그랬게? 법인 카드. 뻥카입니다. 뻥카. 네. 아 좀 세 보이면서 뻥카입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대선 전국에 저 발언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근데 저거를 민주당에서 선거 전략으로 그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저런 거를 정확하게 좀 확인을 시켜주는 것도 어찌 보면 검찰의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걸 가지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윤석열 그 당시 저기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내용이거든. 네. 심지어는 대장동의 씨앗이다. 아 씨앗. 라고 주장을 해서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이게 대장동 설계하고 직접 연관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프리퀄 같은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대장동의 씨앗이 윤석열이라면 이재명은 농부다.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주장을 해라. 네. 하고 재밌네. 네. 이제 씨앗을 뿌렸으면 그걸 또 이제 잘 가꿔가지고 이제 네. 수확해서 가져간 거는 네. 이재명 대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발언들까지 이제 김만배 씨가 지금 이제 이 회수해야 될 발언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느낌에 지금 김만배 씨가 지금 이제는 낫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병원에서 걸어 나올 정도 되고 종종 걸음으로 기자들 따돌릴 정도가 되면 네. 조사를 못 받을 정도 상황은 아니지. 그런데 그래서 나는 결국 분석은 김만배 씨가 저렇게 기적의 의료수를 하는 병원을 저기서 뭐 특별한 걸 받았다기보다 네. 저 병원을 들어가기 전에 나 진짜 아파요라는 페이크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다가 나오는 게 걸려가지고 지금 본인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이제 오늘 기사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동안 딱 약간 편이 나눠져 있었거든. 남욱과 유동규, 네. 정영학과 김만배였는데 근데 정영학 회계사까지
오늘 기사상으로 돌아섰어요. 서울신문에서 기사가 떴더라고. 그 화천대유에서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거를 김만배한테 들었다라고 이제 네. 오늘 아예 정정을 했더라고. 네. 이제 그 정도까지 갔으면 김만배 씨도 이제 그 누워 있던 데서 일어나서 다시 이제 정확한 진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나는 한계가 오면 바뀔 것 같거든. 네. 근데 아직 한계가 안 왔나? 이제 아니면 한계가 오긴 왔는데 지금 일단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 한계가 와서 뭘 불려고 해도 근데 불었을 경우도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다른 피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 빠져나갈 수는 당연히 그렇지, 없는 그렇지, 거니까. 어차피 그렇지. 어디로 가든 벌을 받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경우의 수에 맞춰 가지고 또 시나리오를 짜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네. 그래서 또 유념해야 될 것은 김만배 씨가 진술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빠져나가려는 또 다른 수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또 참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유일한 버팀목이기도 하거든. 김만배 씨. 그러니까 네. 김만배 그때 저기 극단적 선택이었는지 우리가 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민주당에서 또 검찰 수사 문제 있다고 또 문제 제기까지 했었잖아. 네, 제가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김만배랑 같은 편으로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맞아 딱 지적했었어. 네. 그 강은 빨리 건너야 되는데 이제 김만배의 저거 이렇게 동아줄이라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김만배 씨 이제 동아줄이 슬슬 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네. 이제 그 줄을 잡지는 마시고 그리고 이제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수사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말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 그냥 계속 달리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좀 비명계 쪽도 그렇고 요즘 확실히 반대쪽 목소리가 커지긴 했지. 네, 뭐 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 예, 좀 애매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이원욱 뭐 아저씨나 그게는 원래 이제 뭐 그치. 이낙연, 정세균계 그치, 이쪽에서 그렇지. 좀 소리를 내던 거 수순이었는데, 예, 근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명 소심파 극소수 빼고는 이낙연계나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대세가 어느 쪽인지를 먼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소신이나 진실 이런 것보다는. 네. 그러면은 뭐 일단은 내가 보기에 여러 차례 저기 체포동의안을 이제 저기 국회로 보낼 것 같은데 검찰이 언제 이제 민주당이 손절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두 번째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마지막은 좀 편하게 얘기 좀 할게요.